제가 이 문서를 공개한 거는요, 네. 이겁니다. 조사관들이 결국은 자기의 그 보스인 네. 군인권 보호관에게 미운 털을 박힐 것을 각오하고 예. 진실만을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예.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공개한 자료에는 네. 조사 당시 조사에 좀 진술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국방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당사자이긴 하지만 네. 그 진술인들한테도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킹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성과가 있는 자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이 조사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인권보호관에 의해서 사실상 이 보고서가 묵살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종훈 단장의 그 재판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네. 저희가 어제 이걸 공개하게 된 이유는요. 네. 며칠 전부터 저희 공개 자료에는 한석훈 의원이 본인의 의견서는 비공개해서 저희 못 봐요. 네. 근데 이거 월간조선에 제공을 해서 마치 인권위에서 네. 박대령 사건이 인권 침해가 아니다. 예. 그리고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도 없었다라는 논리로 작용을 하면서 예.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군인권센터가 진정한 박대령 사건과 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맞아요. 라고 예. 하면서 반박 자료로 썼어요. 국민의힘 네. 의원들 맞습니다. 이탈표 단속용으로 막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이 예. 막 그거를 이제 막 국민의힘 올렸어요. 의원들한테 이제 막 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28일 날 예. 특검법이 부결되면 예. 아마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에 큰 공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개한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사실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특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인권센터가 그 제기한 그 박정훈 단장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유 없음 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도 필요 없다, 특검도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활용이 됐던 게 네, 맞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어제 알린 것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요. 네. 군인권센터가 인권위 조사 결과도 부정하고 의결 절차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만들어낸 기각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 염치 없게 그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꼽는 대국민 사기극을 이제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되게 많은 분량입니다. 사실은 네. 잘 보시면 꼼꼼하게 이 조사관들이요. 네. 정말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이분들이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거는 역사에 사초로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불이익을 감내하고 조목조목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영덕 의원께서 네.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때 김용원에 대해서 이종석과 통화했느냐, 네.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네. 물었을 때 주저하다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통신기록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기 핸드폰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하죠. 예. 통신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윤영덕 의원이 아이 그 네 핸드폰에 사라진 거는 맞지만 통신사가 떼죠. 그래서 다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뗐어요. 뗐는데 장관 번호가 뭔지 몰라서 못 주겠다. 이따구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조사관들의 명백한 인권 침해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묵살하고 날치기 통과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 남용으로 이제 그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분이 유족들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종섭 장관하고의 대화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가 김용원이 보호관이. 왜냐하면
애초에 8명을 이첩하는 거였지 예, 않습니까? 예.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은요. 8명 예. 있죠. 임성근 포함. 네네. 근데 뭐 차 떼고 포 뛰고 막 이런 과정에서 네. 이 중간에 6명으로 하냐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왔다 있었어요. 갔다 하는데 이게 2차 외압이거든요. 예.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 예. 야 6명도 안 돼 빼라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이 6명으로 네. 정립될 때 예. 전화를 했어요. 저 김용원이 김용원이 이종섭 장관에게 장관한테 그래서 요 6명에 대한 얘기를 예. 김용원이 듣고 예. 그것을 자기 입장문에 어떻게 변명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내밀한 정보를 네.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해야 될 사람이 나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 그 시기에 예. 태도가 돌변해서 예. 자기의 기존 입장, 이첩 자료를 모두 원본 그대로 돌려줘라. 네. 그 수사단에 다시 줘라. 예.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러한 모든 인권 침해 상황을 중단하라라는 게 입장이 바뀌면서 네. 저희는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일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요 문제까지 해서 저희가 예. 지금 현재 인권위에 진정합니다. 진정을 공수처에 공수처에 고발. 수사를 했고요. 예. 수사 의뢰. 예. 예.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이 상임위원이 차관급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 이후, 예. 설립 이후 차관급 상임위원이 피의자가 되는 것은 네. 최초일 겁니다. 예, 망신이죠, 망신. 창피합니다. 국제사회의 망신입니다. 예. 그래서 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지만이 되고 이런 분들은 빨리 인권위에서 네. 그만두셔야죠. 근데 임기가 좀 남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지금 사실은 아시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아니요. 아니에요? 어디도 있어요? 대만도 있나? 태국 있고요. 태국도 있고. 예, 몇 개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하여간 일본은 없죠. 일본 없습니다. 중국도 없잖아요. 중국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권 네. 선진국이다 했는데 네. 지금 인권 후진국이 될 판이네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엄청난 기구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 반인권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 국가에서는요, 예. 한국이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예. 가장 잘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박정훈 단장 사건에서는 이게 웬 말인가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 조사관들이 지금 보면요 이렇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살아 있는 거예요. 조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방송 장악을 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처에서 이런 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와 고위직들이 일종의 이게 정부 혹은 대통령 편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활동을 하니까 그에 대한 지적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용훈 군인권 보호관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냐면요. 네. 본인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도 입회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검찰, 군사경찰, 군검찰, 인권위 조사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사망 사건 현장에 조사관들은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인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포항에 내려갔을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김계한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을 앉혀놓고 그 업무상 가실치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초반에 네. 이 사건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신신당부를 하고 올라왔어요. 예, 그래놓고 실제로 이종섭 장관 전화 받은 다음에 태도가 돌변한 거네요. 그게 이제 대통령 경력선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상 초반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수사당부까지 했던 사람이 VIP 경로설 이후에는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실상 조사관들의 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데 이거는 좀 빠져나갈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발표하기 전인가 고민하다가 애매한 건 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지금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박정훈 단장에 대한 군사 재판은 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군사 법원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재판과 했죠. 수사가 투트랙으로 진행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재판에 가셨어요? 아, 저는 재판 늘 가죠. 아니 지난주에 네. 저기 갔는데 네. 저는 늘 박대령님 옆에 있습니다. 아, 좌우에 예. 이제 동기들이 있을 예. 때는 저희가 동기들한테 양보를 예. 하고 여기 이제 이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것도 일종의 이제 룰로 가능을 하겠는데 아니면 김정민 변호사하고 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제 옆에 갑자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아, 재판장에. 예, 아니, 그 이제 들어가기 기자회견장에. 전에 예, 예. 그래서 인사했는데 예. 그 사진을 이제 사람들이 봤나 봐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준석 대표 옆에 있냐라고 예.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셔서 좀 잘 보시라고. 저는 늘 박정훈 대령 옆에 있었다. 이준석 대표가 온 거다. 이준석 대표가 내 옆에 예. 온 거지 왜 그렇게 보시냐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